수년 전 에드윈 C. 번스는 인간은 생각함으로써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곧바로 증명하지는 못했고 훗날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과 공동 사업을 하며 이 진리를 증명해 나갑니다. 번스가 에디슨과 공동 사업을 꿈꾸고 있을 때 그가 원한 것은 에디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에디슨과 함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디슨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에디슨 연구소가 있는 뉴저지주의 이스트 오렌지까지 가는 기차표를 살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의 꿈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현실로 이뤄낼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꿈을 포기하느니 화물차 짐칸에 숨어 여행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마침내 어렵게 에디슨 연구소를 찾아낸 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디슨 씨, 당신과 공동사업을 하고 싶어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에디슨과 번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훗날 에디슨은 이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번스가 처음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길에서 흔히 보는 떠돌이 불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표정에서 한번 결심한 것은 반드시 해내고 말 것이라는 강인한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하고부터 알게 된 사실이지만 번스는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 꿈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으며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를 거두는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에게는 성공할 때까지 그 신념을 관철하는 결의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번스가 에디슨을 처음 만나 건넨 말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에디슨은 연구소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 당시 번스의 행색 역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사고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마음속에 결의를 다지고 있으면 그 계획의 준비 단계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것이 용모에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그런 면에서 당시 번스의 용모는 이미 에디슨의 공동 경영자였습니다. 그의 결의는 더욱더 굳어져 기회가 올 때까지 마음의 준비를 완전히 갖추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잡무나 처리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럴 바에야 차라리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종일관 남은 생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기필코 에디슨의 공동 사업자가 되고 말겠어 라고 굳게 다짐했으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번스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 방향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기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기회는 항상 뒤에서 살그머니 다가오는 장난스러운 습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회는 불운이나 일시적인 패배의 그늘에 숨어 은밀히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 무렵 에디슨은 신제품인 에디슨 축음기를 완성했는데 에디슨 연구소의 영업사원들은 이 제품에 그다지 흥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번스는 이것이야말로 기회라 생각하고 신제품의 판매를 자신이 맡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판매를 담당하게 된 번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축음기를 훌륭하게 팔았고 마침내 전국 판매권을 얻어 큰 부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진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진지하게 생각을 거듭하면 반드시 성취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즉, 희망이나 기대가 아닌 신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나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인물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와 처음 만난 것은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불과 몇 분 후의 일이었습니다.
의사는 이 갓난아기가 평생 농아로 살아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의사의 단정짓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믿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내가 그 아기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 듣고 말하는 능력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왜 그렇게 믿었느냐고 물으면 명확히 대답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방법만 발견하면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때 에머슨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천지를 관장하는 자연의 법칙만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준다. 그냥 솔직히 따르는 것이 좋다. 사람마다 각자 살아가는 길이 있다.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들어보면 올바른 가르침이 당신에게 들릴 것이다. 올바른 가르침. 그것은 곧 소망이다. 무엇보다도 나는 내 아들이 결코 농아가 아니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나의 이 소망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나는 듣지 못해도 소리를 두뇌에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나의 소망을 아들의 마음속에도 심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내 머리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다만 내 아들은 농아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신념이 될 때까지 매일 나 자신에게 다짐했다. 아들이 조금 자랐을 때 청력이 약간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물론 다른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할 무렵 아들의 표정을 보고 말을 하지 못하지만 청력이 조금은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침 그 무렵 예기치도 못한 데서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내가 축음기를 사왔을 때의 일이다. 아들은 태어나 처음으로 음악을 듣고 완전히 흥분했다. 축음기가 아주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아들은 2시간 이상이나 축음기 옆에 열심히 레코드를 들었다. 이런 아들의 태도는 골전도라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지만 당시에는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아들이 축음기에 실증을 낼 무렵 나는 아이의 두개골에서 비스듬히 아래쪽에 있는 뾰족한 뼈에 입술을 대고 말하면 아이가 듣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당장 이 새로운 발견을 이용해 아이가 스스로 자유롭게 듣고 말하는 것을 열망하도록 유도했다. 아들은 잠자기 전에 옛날 이야기 듣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이야기를 창작해 들을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렬한 소망과 자립심, 상상력을 갖도록 반복해서 이야기해줬다. 이야기를 만들 때 특히 신경을 쓴 것은 아들의 불행은 열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 있는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내가 저술한 여러 서적 안에도 불행에는 반드시 그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감추어져 있다. 는 진리가 쓰여 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들이 시종일관 나를 신뢰해 준 것이 매우 고맙다. 노력하면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나의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주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귀가 들리지 않아도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은 틀림없이 친절히 대해 줄 것이며 좀 자라서는 신문을 팔 때도 사람들이 기특히 여겨 더 유리할 것이라는 식의 내 말을 순수하게 믿어주었다. 이런 특별 교육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은 아들이 7살이 되었을 때다. 직접 신문을 팔아보겠다며 졸랐으나 아내는 강경하게 반대했다. 어느 날 오후 아들을 가정부와 함께 집에 두고 외출했을 때의 일이다. 가정부의 눈을 피해 부엌 창으로 빠져나간 아들은 근처 구두방에서 6센트를 빌려 신문살 미천을 만들었다. 그 돈으로 신문을 구입해 팔고 또 그 돈으로 다시 신문을 구입해 팔고 이렇게 해가 저물 때까지 신문을 팔았다. 마지막에 이익을 결산해 구두방에서 빌린 6센트를 갚고 보니 순이익 42센트가 아이의 작은 손에 남았다. 그날 밤 우리 부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은 그 돈을 손에 꼭 쥔 채 피곤함에 지쳐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아내는 아들의 손에 쥐어있는 동전을 꺼내보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기쁨에 북받쳐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다. 아들의 마음속에 신념을 심어주려고 했던 노력이 드디어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그 42센트가 증명해 준 것이다. 청각 장애인인 아들은 선생님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전혀 알아듣지 못했지만 대학교까지 진학했다. 아내와 나의 뜻에 따라 아들은 특수 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일반 학교를 졸업해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다. 고등학교에 다닐 땐 전기 보청기를 시험해 보기도 했으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대학 생활이 끝나갈 즈음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그것도 아주 우연히 일어났다. 어느 회사에서 보청기 샘플을 하나 보내왔다. 아들은 이미 실망한 적이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시험해보기도 싫은 듯 했다. 그러나 무심코 그 보청기를 귀에 대고 스위치를 눌렀는데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주변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보통 사람들이 듣는 것과 똑같은 소리를 듣는 경험을 했다. 그는 흥분해서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을 또렷하게 자신의 귀로 알아들었다. 오랜 소망은 이것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진정한 승리, 즉 자신의 불행을 가치 있는 것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였다. 새로운 소리의 세계에 황홀감을 느낀 아들은 보청기 회사에 편지를 써서 그의 훌륭한 체험을 상세히 보고했고 얼마 후 그 회사의 초대로 뉴욕에 가게 되었다. 그때 아들이 생각한 것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청각 장애인으로 일생을 보내야 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새로운 소리가 있는 세계를 알리고 싶다는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전 세계의 난청자들을 만나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년간의 행동 계획을 세워 회사에 제출했는데 당장 받아들여졌을 뿐 아니라 그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만일 아들이 불행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빨리 들을 수 있는 신세계를 맛보지 못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부가 아들의 성격을 이처럼 특별하게 훈련시키지 않았더라면 아들도 보통의 청각 장애인으로 일생을 보냈을 것이다. 듣고 말하는 능력을 얻고 싶다는 소망과 신념을 아들의 마음속에 싹트게 해 비장애인으로서의 생활을 동경하도록 교육한 것이 어느 사이엔가 그를 정적의 세계에서 구출한 것이다.